이번 시간에는 중금속과 미량원소 축적에 대한 문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네랄은 비타민과 함께 동물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미네랄은 원래 흙 속에 있는 광물질입니다. 식물은 흙 속에서 뿌리를 통해 물에 녹은 미네랄을 흡수해서 몸을 만드는 데 씁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농작물의 성장에 필요한 미네랄을 보충해 주기 위해 때때로 비료를 줍니다. 동물은 식물이나 다른 동물을 먹어서 미네랄을 얻습니다. 당연히 동식물성 재료로 이루어진 새우 사료에도 필수 미네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우 사료를 만드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건강과 성장에 가장 효율적인 농도가 될 수 있도록 일부 미네랄을 더 첨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료의 미네랄 농도가 높아도 노지에서는 많은 물에서 적은 밀도로 새우를 키우기 때문에 사료의 미네랄이 물에 희석돼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갈이 없이 작은 공간에서 고밀도로 새우를 키우는 실내 양식에서는 이러한 미네랄들이 빠르게 축적되어 새우의 성장과 생존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해롭습니다. 미네랄은 적정량만 있을 경우에는 좋은 영양제이지만 허용 범위를 초과하면 독성물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미네랄의 개념에는 중금속도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배설물이 분해되어 최종 미네랄화까지 진행되는 바이오플락 시스템에서는 축적이 더 빠르고 암노산 등의 유기물에 의한 킬레이트화로 인해 쉽게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에 많이 각광받으며 첨가하는 셀레늄 같은 경우 수중에서의 제거 방법이 일반 금속성 미네랄과 다르고 허용 농도가 매우 낮아 대책이 없으면 새우와 사람 모두에게 많은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새우를 포함한 무척추동물 모두에게 맹독성인 구리는 부족하면 새우에 탈피가 안 되므로 사료에 첨가하는데 바이오플럭 시스템에서 수중에 축적되면 짧은 기간 내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모든 미네랄은 과하면 독성물질이 됩니다. 실내 바이오플럭 양식에서 물과 새우살에 각종 미량원소와 중금속이 축적된다는 이야기를 우리나라에서 하면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펄쩍 뜁니다. 한술 더 떠서 물속에 별도로 미네랄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속에 미네랄이 너무 많아져서 문제인데 말이죠. 본인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모르고 있으니 말릴 수도 없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료에는 미네랄이 들어있고 또한 많든 적든 환경오염에 따른 중금속도 축적되어 있습니다. 사료를 새우가 먹고 배설한 것과 남은 것이 물속에서 분해되면 최종적으로 미네랄과 중금속이 되어 시스템 내에 축적되는데 그 양이 사료를 넣는 양에 비례해서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만큼 자명한 산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도 바이오플락 시스템 내에 미량원소나 중금속의 축적이 없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문을 발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모차 박사이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연구 결과를 예로 들어 바이오플럭 시스템 내에 중금속의 축적이 없다는 논거로 사용합니다. 봐라, 축적이 안 된다는 논문도 있다. 어떤 게 맞다고 단정 지을 수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논리죠. 반면에 해외의 공신력 있고 책임 있는 연구기관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는지 미국 퍼듀 대학의 2014년도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바이오플럭 양식에서 양식수와 그 물에서 자란 새우의 체내에 중금속이 축적되는 것에 대한 상반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모차 박사 등의 연구에 의하면 사육수 혹은 재사용수에서 중금속의 축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다른 연구에서 레플러와 브룬슨 등은 비소, 구리, 철, 망간, 몰리브덴, 셀레늄 및 아연이 모두 18주 동안의 양식기간을 통해 물에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소, 납, 몰리브덴 및 셀레늄도 같은 기간을 거친 새우살에서 현저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양식업자는 바이오플럭 시스템에서 상당한 양의 화합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새우의 사육과 품질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신력 있는 기관답게 바이오플럭 양식에서 양식수와 새우살에 중금속이 많이 축적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경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육수에서 중금속의 축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었던 사모차 박사는 시간이 지나 2019년 간행된 자신의 저서 Sustainable Bioflux Systems for Marine Shrimp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수를 하지 않는 수산 양식 시스템에서 물의 이온적 구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한다. 그래서 특히 미량원소나 중금속 농도가 매우 높아질 경우 양식되는 동물이나 박테리아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텍사스 A&M 대학 연구소의 바이오플럭 레이스에 의해서 6주 42일간의 사육을 하는 동안 스트론튬은 3.37에서 2.80 ppm으로 감소하고 칼륨은 405에서 456 ppm으로 증가하였다. 레플러와 브룬슨은 18주의 사육기간 동안 비소, 구리, 철, 망간, 몰리브덴, 셀레늄 그리고 아연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보고하였다. 그들은 중금속이 바이오플럭 양식수뿐만 아니라 새우에도 축적된다고 보고하였다. 쿤 박사 등은 2015년에 60일간 운영된 바이오플럭 생성기에서의 망간 축적에 관해 보고하였다. 이 보고에 의하면 위 플락을 새우 사료 첨가물로 썼을 때 새우의 성장이 30%나 둔화되었다. 만약 사육수를 몇 해에 걸쳐 재사용한다면 중금속은 물에, 바이오플럭에 그리고 새우 몸에 지속적으로 축적될 수 있다. 이 현상과 처치에 대한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어딜 봐도 과거에 주장했던 바이오플럭 사육수 혹은 새우의 살에서 중금속 축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대학 퇴직 후 그의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국내의 연구소나 전문가들도 바이오플럭 시스템 내에서의 중금속과 미네랄 축적에 대해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레플러와 브룬슨의 연구가 어떤 내용이기에 문헌마다 언급되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좌측칸에 보시는 것은 실험에 사용한 사료에 함유된 미네랄 함량입니다. 우측칸의 것이 물 1톤당 414마리를 넣고 128일간 사육 후 물에 축적된 미네랄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비소, 구리, 철, 망간, 몰리브덴, 질소, 인, 셀레늄, 아연 등이 물속에 몇백 %에서 몇천 %씩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우의 몸에는 어떨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입니다. 역시 비소, 납, 몰리브덴, 셀레늄 등이 몇천 %에서 몇만 %씩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지에서 키운 새우 또는 자연산 새우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지금 보시는 이 도표는 바이오플럭 새우와 노지 새우를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노란색이 바이오플럭 양식 새우이고 그 옆이 태국 노지 새우, 그리고
그 옆은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노지와 자연산 새우 수치입니다. 전반적으로 바야플락 양식새우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사료가 매우 양호할 때의 수치입니다. 일반적인 사료는 더 오염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굴이나 셀레늄 같은 기능성 미네랄의 인위적 첨가가 더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것보다 월등히 더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럼 이 수치는 식약청의 식품 내 잔류 중금속 허용 기준에 맞을까요? 한국 정부의 수산물 허용 기준에 의하면 각각류에 있어서 납은 0.5ppm 미만인데 기준치를 4배 정도 초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드뮴도 어류 기준으로 따지면 3배를 초과했습니다. 국내에서 비소에 대한 기준을 찾기 어렵지만 이웃 중국의 기준을 보면 폐류 각각류가 0.5에서 1ppm 미만입니다. 이것도 2배에서 4배 초과됐습니다. 구리 등 다른 것들도 외국의 기준을 적용하면 매우 높게 기준을 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중금속은 한 가지만 기준을 초과해도 식품으로 부적합한데 여러 종류의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초과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 검사한다면 식품으로 부적합하여 폐기해야 될 수준입니다. 실험이 다소 과도한 사육밀도 하에 이루어진 감은 있지만 사육밀도를 반으로 줄인다 해도 중금속 허용 기준치를 모두 초과합니다. 바이오플락 새우가 친환경 유기농 새우라는 말이 무색해집니다. 앞으로 더 이상 친환경 유기농 새우라는 말을 붙이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면 바이오플락 시스템 내에서 사육수와 새우에 미네랄과 중금속이 축적되는데 과도한 미네랄 축적에 따른 독성으로 인해 새우의 성장이 느려지고 폐사가 올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새우가 생산되어도 중금속 식품 기준을 초과하여 식품으로 부적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바이오플락 시스템 내에서 중금속과 미네랄 축적에 관해 외국의 주요 논문과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쿠알라인은 양식수 내 중금속 및 미네랄 축적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여과 시스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쿠알라인 시스템 내에서는 이와 같은 중금속의 축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해양에서 제거되는 것과 같은 원리로 끊임없이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